안녕하세요. 전국의 위대한 똥통 치우기 달인이자 켄따가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상전님들의 화장실 감자와 맛동산은 무사히 수확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도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준 최고급 도자기 정수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내가 마시려고 떠놓은 유리컵의 물에 앞발을 푹 담가서 찍어 먹거나 화장실 바닥에 고인 물을 핥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이 녀석 머리에 버그가 걸려서 고장난 걸까?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귀엽고 어이없는 행동 뒤에는 사실 아주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 바로 신장, 즉 콩팥과 직결된 생존 본능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고양이 신장 질환을 막기 위해 도대체 왜 우리 집 털뭉치들이 물에 대해 이렇게 이상한 집착과 거부를 동시에 보이는지 그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 후안무치 털뭉치 녀석의 이름과 가장 어이없었던 물 도둑질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제일 기막힌 사연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의 출신 성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녀석들, 지금은 우리 집에서 제일 푹신한 극세사 이불 위에서 배를 까집고 하루 16시간씩 자는 게 일상이지만 사실 이들의 조상은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남았던 고독한 암살자, 즉 사막 고양이들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는 당연히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 똑똑하고도 불쌍한 조상님들은 물을 직접 마시는 대신 사냥한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의 피와 고기에서 수분을 섭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의 구조 자체가 물을 굳이 찾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콩팥, 즉 신장이 아주 열일하면서 몸속의 수분을 최대한 쥐어짜서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고양이 소변 냄새가 유독 지독하고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고양이들입니다. 사냥은커녕 집사가 대령하는 바삭바삭한 건사료만 먹는데 물을 마시는 본능은 여전히 사막시대에 머물러 있으니 몸의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결국 과로하던 신장이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 하고 파업을 선언하는 게 바로 무서운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그럼 이 고집불통 사막 출신 양이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면 도대체 우리 양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신장은 쉽게 말해 우리 집의 최고급 정수기 필터이자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와 독소들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이 필터에 찌든 때가 잔뜩 끼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니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신장세포들은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야근의 특근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나둘씩 죽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고양이의 신장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네버,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먹고 토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달려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아직 어리고 똥꼬발랄해서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신장 손상은 매일매일 누적되는 데미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야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폭탄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고양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감시해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최소 40에서 50ml는 마셔야 정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물그릇의 위치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고양이 밥그릇 바로 옆에 예쁜 물그릇을 나란히 세트로 놓아두셨나요?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인스타그램 감성 충만하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완전 최악의 인테리어입니다. 왜냐고요? 야생의 본능 때문이죠. 야생에서 고양이가 사냥감을 죽여서 먹을 때 밥 사냥감의 사체. 주변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피와 내장으로 오염되거나 썩은 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유전자 속에는 밥 옆에 있는 물은 똥물은 마시면 배탈남이라는 공식이 강하게 새겨져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자기는 매일 내 침대에 똥꼬를 비비면서 이런 데서만 깔끔을 떱니다. 그래서 밥그릇 바로 옆에 물을 두면 고양이는 그걸 투명한 돌멩이 취급하며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밥그릇과 물그릇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띄워주세요. 집안 곳곳에 냥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나 창틀, 캣타워 층계마다 물그릇을 툭툭 던져놓듯 배치해보세요. 걷다가 여기 물이 있네. 한 모금 해볼까 하고 마시게 만드는 오다가다 전법이 고양이 음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가장 쉽고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들의 고질병, 내 컵 탐내기의 심리학입니다. 제가 컴퓨터 타면서 마시려고 떠놓은 시원한 보리차. 어느새 보면 우리 집 냥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축내고 있죠. 정수기도 있고 자기 전용 도자기 그릇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컵에 머리를 쳐박는 걸까요? 여기에는 고양이 특유의 집사 관찰 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매일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저 커다란 털 없는 고양이 집사가 저 컵에 든 걸 마시고도 안 죽었네. 그럼 저건 100% 안전하고 신선한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컵은 고양이에게 있어 기미상궁이 독이 없음을 증명한 가장 완벽한 샘터인 셈입니다. 또한 유리컵처럼 깊고 좁은 곳에 고인 물은 빛이 반사되면서 고양이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이걸 역이용해 볼까요? 고양이가 내 컵을 좋아한다면 아예 고양이 전용으로 예쁜 사람용 유리컵을 여러 개 사서 집안 곳곳에 놔둬보세요. 그리고 집사가 그 컵 앞에서 맛있게 마시는 척 쩝쩝 소리를 내며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아, 물맛 좋다 하면서요. 그러면 호기심 많은 우리 털뭉치는 집사가 안 볼 때 몰래 다가가서 그 물을 훔쳐 먹을 겁니다. 도둑질하는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전을 이용한 신장 건강 지키기입니다. 네 번째 블록, 흐르는 물의 유혹입니다. 우리 집 냥이가 화장실 세면대나 싱크대 수돗물만 틀면 귀신같이 달려와서 머리를 들이밀지 않나요? 털이 젖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면서 수돗물 앞에서는 물개로 변신하는 녀석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고양이의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 즉 동체 시력은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가까이 있는 정지된 물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찰랑거리지 않고 그릇에 조용히 고여있는 물은 고양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신선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야생에서 고인 물은 썩은 웅덩이일 확률이 높고 졸졸 흐르는 냇물은 1급수 청정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흐르는 수돗물에 환장하는 겁니다. 이 본능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통장을 털어 고양이 정수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샀더니 정수기 모터 소리가 무섭다며 근처에도 안 가는 쫄보냥이들도 꽤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모터 소리가 아주 조용한 저소음 정수기를 선택하거나 아예 센서가 달려 있어서 고양이가 다가갈 때만 물이 솟아오르는 제품을 써보세요. 쫄보 냥이들도 호기심에 한 번씩 찍어 먹다가 흐르는 물의 맛에 중독될 겁니다. 돈 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5번째, 냥이들의 수염 스트레스, 이른바 수염 피로 증후군 위스커 피로티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사님들, 고양이 그릇 살 때 디자인만 보고 푹 패인 깊은 밥공기 같은 걸 사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 그릇을 치워주세요. 고양이의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된 초정밀 레이더 센서예요.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장비죠. 그런데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예민한 수염이 좁고 깊은 그릇 벽에 계속 닿아서 구겨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로 치면 밥 먹을 때마다 누가 귓가에 대고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수염피로 증후군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물 마시기를 포기하는 고양이들이 은근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냥이가 물그릇 앞에서 물을 앞발로 찍어 먹거나 그릇 가장자리에 있는 물만 간신히 핥아 먹는다면 100% 그릇이 불편하다는 항의 시위입니다. 넓적하고 얕은 그릇, 수염이 절대 닿지 않는 타원형 수반이나 넓은 파스타 접시 같은 걸로 물그릇을 바꿔주세요. 그릇 모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음수량이 2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냥이의 레이더를 보호해 주세요. 6번째 이야기, 건사료와 습식사료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솔직히 건사료, 집사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죠. 부어놓으면 썩지도 않고 냄새도 덜 나고 가격도 착하니까요. 하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건사료는 양날의 검입니다. 건사료의 수분 함량은 겨우 10% 미만이에요. 사막 출신이라 물도 안 마시는 녀석들이 바싹 마른 과자 같은 것만 주워 먹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사막 한가운데서 건빵을 씹어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캔이나 파우치 형태의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무려 70%부터 80%까지에 달합니다. 야생에서 쥐를 잡아먹을 때 얻는 수분량과 거의 비슷하죠. 즉, 습식 사료를 먹이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최고의 건사료보다 최악의 습식 사료가 고양이 신장에는 더 낫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예요. 물론 습식 사료는 비싸고 먹고 나면 양치질도 더 신경 써야 하고 남은 거 버리기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장병 걸려서 병원비로 수백만 원씩 깨지고 매일 피하수액 놓으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끼는 꼭 추루탕이나 습식 사료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통장과 냥이의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7번째 꿀팁, 고양이계의 마약, 추루탕, 제조의 비밀입니다. 물을 죽어라 안 마시는 고집불통 냥이들에게 수분을 강제 주입하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집사님들, 혹시 추루 하나 다 짜놓고 물을 한강처럼 가득 부어서 주시나요? 그러고는 우리 냥이는 추루탕도 안 먹어요. 유유하고 슬퍼하시진 않나요? 당연히 안 먹죠. 고양이들은 미각과 후각이 엄청나게 예민한 미식가들입니다. 맹물에 추루 향만 살짝 나는 밍밍한 국물은 고양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김치찌개 끓이는데 김치 한 조각 넣고 물을 2리터 부어버린 꼴입니다. 성공적인 추루탕의 황금 비율은 처음엔 아주 찌인하게 타주는 겁니다. 추루 하나의 물은 딱 한두 스푼만 넣고 잘 섞어서
맛과 향이 찐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세요. 일단 그 맛에 길들여서 핥아먹기 시작하면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물의 양을 1ml씩 늘려가는 겁니다. 닌자처럼 은밀하게요. 나중에는 추르 반 개의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 부어도 환장하고 마시게 됩니다. 온도도 중요해요. 냉장고에서 갓꺼낸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 약 30도에 타주면 향이 확 살아나서 고양이의 식욕을 100배로 자극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추르탕 바텐더가 되어보세요. 8번째, 화장실 감자 캐기로 알아보는 신장 건강 체크법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삽을 들고 굳은 모래를 캘 때 여러분은 단순히 똥오줌을 치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고양이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고의 연구원입니다. 고양이 소변이 굳어진 덩어리, 일명 감자의 크기와 개수는 신장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고양이라면 하루에 야구공만한 감자를 2개에서 3개 정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져서 메추리알만 해졌거나 아예 감자는 없고 모래만 파놓은 흔적이 있다면, 반대로 갑자기 감자 크기가 주먹 2개를 합친 것처럼 거대해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미친 듯이 늘어났다면, 두 경우 모두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소변을 못 보는 건 방광염이나 요도 폐색일 확률이 높고, 소변량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는 건 단뇨증. 신장이 농축 기능을 상실해서 수분을 몸에 잡아두지 못하고 콸콸 쏟아내는 만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우리 고양이의 감자 크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삽으로 떴을 때의 묵직한 무게감을 손의 감각으로 기억해 두세요. 감자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집사만이 냥이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9번째, 우리 집 냥이가 보내는 무언의 SOS, 구토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고양이들은 원래 헤어볼도 잘 토하고 밥을 급하게 먹으면 사료 알갱이를 그대로 토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가 토하는 걸 보고 어휴, 또 급하게 먹었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치우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구토가 잦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쌓인 독소 요도를 배출하지 못해서 위장에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이 때문에 속이 미식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사료를 거부하고 거품토나 노란색 위액토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토하거나 평소 환장하던 간식 앞에서도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리고 밥그릇 앞에 멍하니 앉아만 있다면, 이건 속이 안 좋아서 먹고는 싶은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는 뜻입니다. 헤어볼 구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털뭉치를 토해내고 나서 곧바로 우다다를 하며 잘 논다면 괜찮지만, 토한 후에 구석에 웅크리고 식빵을 굽고 있다면 체내 독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의 구토를 절대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횟수가 늘어난다면 무조건 의심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잦은 구토는 신장이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10번째 블록.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데요. 바로 털의 윤기와 그루밍입니다. 고양이는 그루밍에 살고 그루밍에 죽는 깔끔쟁이들이죠.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자기 털을 핥는 데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냥이의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등에 비듬이 생기며 떡진 것처럼 뭉쳐 보인 적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거니 혹은 목욕할 때가 되어서 그렇거니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면
고양이의 몸은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인 피부와 털로 가는 수분부터 차단합니다. 살기 위해 심장과 뇌로만 수분을 보내는 거죠. 게다가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으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귀찮은 그루밍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가꿀 힘조차 없다는 슬픈 증거예요. 윤기 흐르던 부드러운 털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며 특히 엉덩이나 등 쪽에 털이 뭉쳐 있다면 신장질환이나 구강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털 상태는 그 녀석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평소에 빗질을 자주 해주시면서 피부의 탄력, 목덜미를 쭉 당겼을 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과 털의 부드러움을 체크해 주세요. 털이 떡지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파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11번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골격의 변화입니다. 고양이들은 털이 쪄 있어서 일명 털찐 상태. 겉보기에는 살이 빠지는지 찌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안아봐도 털 때문에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이를 쓰다듬는데 등뼈나 갈비뼈가 유난히 뾰족하게 만져진다. 엉덩이뼈가 툭 튀어나와 있다. 이건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신장병이 진행되면 근육이 서서히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나 단백뇨, 몸속에 쌓인 요독 때문에 근육이 분해되기 때문이죠. 밥을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쭉쭉 빠진다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아기용 체중계나 정밀한 전자저울이 있다면 2주에 한 번씩은 꼭 고양이의 몸무게를 재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무게가 평소보다 10% 이상 줄었다면, 5kg 고양이가 4.5kg이 되었다면, 이건 사람으로 치면 한두 달 만에 7에서 8kg이 갑자기 빠진 것과 같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절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장 피검사부터 해달라고 해야 할 최응급 상황입니다. 체중계는 우리 냥이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훌륭한 예방 도구입니다. 12번째 이야기는 입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이들 하품할 때 입냄새 맡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변태 집사님들 꽤 많으시죠? 저도 그 꼬릿꼬릿한 사료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나던 비린내가 아니라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나 락스 냄새, 혹은 아주 독한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입에서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요소 질소 같은 독소들이 혈액 속에 가득 쌓이면 요독증, 그 독한 냄새가 혈관을 타고 폐로 올라와 호흡을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걸 요독성 구취라고 부르죠. 심지어 잇몸이나 혀에 궤양이 생겨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입냄새가 나고 침을 흘리면 단순히 구내염인가, 양치를 안 시켜서 치석이 꼈나 하고 치과 진료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령묘의 경우에는 신장병으로 인한 요독증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냥이가 내 얼굴에 대고 하품을 할 때는 단순히 아구구 졸려요 하고 귀여워만 할 게 아니라 코를 벌름거리며 그 냄새의 성분을 분석하는 셜록 홈즈가 되어야 합니다. 냄새의 변화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13번째, 행동의 변화, 특히 숨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포식자이자 동시에 더 큰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피식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법칙에 따라 자기가 아프고 약해졌다는 사실을 절대 남에게 들키려 하지 않죠. 아픈 걸 들키면 바로 사냥감이 되니까요. 이 본능이 집고양이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장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면
고양이들은 집사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 어두운 침대 및 옷장 구석,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퇴근하면 현관 앞까지 나와서 꼬리를 바짝 세우고 야웅거리던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부불러도 안 나오고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얌전해졌나 보네 하고 철없이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고양이는 철이 드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저 아파서 움직일 힘이 없고 고통을 숨기며 홀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을 흔들어도 동공 지진만 일으키고 반응이 없거나 평소 좋아하던 높은 캐터워크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만 머문다면 몸 안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비명일 수 있음을 집사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4번째 꿀팁, 고양이 전용 음수량 늘리기 마법의 아이템, 바로 얼음과 물그릇 재질입니다. 한여름에 우리 냥이들도 덥고 지치죠. 이럴 때 맹물만 주지 말고 물그릇에 동동 띄워진 얼음을 한두 개 넣어줘 보세요. 물 위에 둥둥 떠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얼음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얼음을 솜방망이로 툭툭 치고 놀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핥아먹게 되는 마법의 아이템이죠. 추루나 고양이용 닭가슴살 끓인 육수를 얼음틀에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주는 것도 초특급 보양식입니다. 그리고 물그릇의 재질도 정말 중요해요.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비춥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겨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아주 좋고 고양이 턱에 까만 피지, 턱드름을 유발하는 주범이거든요. 스테인리스 그릇은 위생적이긴 하지만 물이 흔들릴 때 빛이 반사되거나 금속 특유의 맛이 나서 예민한 고양이들은 극혐하기도 합니다. 가장 완벽한 베스트 초이스는 바로 묵직한 도자기나 유리 재질입니다. 물이 차갑게 오래 유지되고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으며 턱드름도 예방할 수 있죠. 물그릇 하나만 도자기로 바꿔도 음수량이 쑥쑥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15번째 블록, 바로 정기검진의 꽃, SDMA 검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장병을 발견하려면 BUN이나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피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들은 신장이 무려 70%부터 75%까지나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비정상으로 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병원에서 신장이 안 좋습니다 라고 들으면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바로 SDMA라는 기적의 조기 진단 검사가 생겼거든요. 이 검사는 신장이 겨우 25%부터 40%까지만 손상되었을 때도 귀신같이 이상 신호를 잡아냅니다. 즉, 고양이가 겉으로는 똥꼬발랄하게 우다다를 하고 밥을 잘 먹고 있어도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극초기 단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수액처치와 식이요법, 신장사료만으로도 우리 고양이의 수명을 몇 년이나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냥이가 7살 이상의 노령묘에 접어들었다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할 때 수의사 선생님께 꼭 SDMA 수치도 같이 봐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그 몇만 원의 검사비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여러분의 눈물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16번째, 스트레스와 신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역동물이고 예민한 쫄보인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는 진짜 물리적인 독입니다. 고양이가 이사, 낯선 사람의 방문, 새로운 동물의 입양, 심지어 모래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는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발성
방광염이라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스트레스성 방광염에 걸리면 오줌을 싸지 못하게 되고 찌꺼기가 요도를 막아버립니다. 오줌이 밖으로 못 나가고 몸속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소변이 콩팥으로 역류해서 급성 신부전증이 와서 단 며칠, 아니 몇 시간만 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이의 멘탈을 케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고양이 수 플러스 1개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 매일 15분씩 사냥놀이, 낚싯대 흔들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세요. 냥이의 꿀잠과 편안한 화장실 라이프가 곧 튼튼한 콩팥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상전님들, 심기경호, 똑바로 합시다, 집사님들. 17번째 팁, 수분 섭취를 돕는 야매 요리 레시피 대방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분 보충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닭가슴살 삶은 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아무 간도 안 된 생닭가슴살을 푹 삶아서 고기는 찢어서 간식으로 주고 그 뽀얗게 우러난 달육수를 식혀서 물 대신 급여해 보세요. 고기 향이 솔솔 나서 물을 싫어하는 양이들도 찹찹찹 폭풍 흡입합니다. 단, 양파나 마늘 파우더 같은 건 절대 네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양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니까요. 두 번째, 고양이 전용 우유, 락토프리 유당분해 우유를 물에 살짝 타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파우치나 캔에 든 습식 사료를 줄 때 젤리나 국물만 핥아먹고 건더기는 버리는 얄미운 녀석들 있죠. 그럴 땐 믹서기에 습식 사료와 따뜻한 물을 살짝 넣고 완전히 무수 형태로 갈아서 줘보세요. 입맛 까다로운 노령묘나 이빨이 안 좋은 양이들도 혀로 쉽게 핥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과 영양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약간의 귀찮음과 주방의 설거지거리가 늘어날수록 우리 냥이들의 신장세포는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8번째, 고양이 나이에 따른 맞춤형 신장 케어 전략입니다. 고양이는 7살을 넘어가면 사람 나이로 치면 슬슬 50대 중년, 즉 시니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시작하죠. 노령묘가 되면 관절도 안 좋아져서 물을 마시러 멀리 걸어가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이럴 때는 집사의 배려가 필수입니다. 캣타워 위, 침대 바로 옆, 냥이가 주로 누워있는 방바닥 등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물그릇을 배치해 주세요. 마치 호텔 룸서비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릇의 높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에 바짝 붙은 그릇은 고개를 푹 숙여야 해서 노령묘의 목과 앞다리 관절에 큰 무리를 줍니다. 냥이가 편하게 서서 살짝만 고개를 숙여도 물이 닿을 수 있도록 그릇 아래에 책이나 전용 받침대를 받쳐서 높이를 냥이 가슴팍 정도로 올려주세요. 관절이 안 아파야 물 마시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또한 노령묘일수록 후각이 둔해져서 밥맛과 물맛을 잃기 쉬우니 항상 따뜻하게 데워서 냄새를 강하게 풍겨주는 것이 음수량을 유지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우리 늙은 왕과 여왕님들을 위한 맞춤형 에스코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19번째 이야기, 무시무시한 만성 신부전씨 KD.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집사의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검진에서 냥이가 신장병 판정을 받았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책감에 며칠 밤낮을 울게 될 겁니다. 내가 캔을 덜 줘서 그런가, 물을 안 갈아줘서 그런가 하면서요. 하지만 집사님, 자책은 접어두고 멘탈을 꽉 잡아야 합니다. 신장병은 치료해서 완치하는 병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관리하며 살아가는 병입니다.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백질과 인의 함량을 조절한 신장 전용 처방식 사료, 레날 사료로 밥을 바꿔주시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인흡착제 같은 영양제를 꾸준히 먹여야 합니다. 병세가 진행되면 집에서 매일 집사가 직접 양이의 등에 바늘을 꽂아 피하 수액을 놔주며 수분을 강제 공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리겠지만 내 고양이를 살리겠다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집사가 우울해하면 눈치 빠른 고양이는 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똥고양이 약 먹고 수액 맞으면 끄떡없어. 집사가 다 지켜줄게 하고 씩씩하고 밝게 케어해 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철저한 관리가 기적 같은 수명 연장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블록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신장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집사의 부지런한 관찰과 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암살자 시절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한 이 작고 도도한 포식자들은 스스로 물을 챙겨 먹지 못하는 치명적인 버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시는 우리 집사들의 임무가 막중한 것이죠.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그릇을 씻어 여러 곳에 리필해주고 추루탕을 말고 화장실 감자 크기를 재며 빗질로 윤기를 확인하는 이 모든 번거로운 일상들. 남들이 보면 무슨 유난이냐, 그냥 대충 키워라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고양이 바보 집사들에게는 이 귀찮은 일들이 곧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숭고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꾹꾹이, 골골송으로 우리를 매일 위로해주는 녀석들이니까요. 하루라도 더, 1분 1초라도 더 이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털뭉치 녀석들이 아프지 않고 우리 곁에서 뒹굴거리며 행복하게 추루를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수량 늘리기 꿀팁들을 오늘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냥이들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 컵에 물만 탐내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복잡하고 예민한 사막의 털뭉치들은 구조적으로 물과 친하지 않지만 집사의 작은 속임수와 지극정성 어린 추루탕 제조 기술만 있다면 충분히 치명적인 신장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매일 감자를 캐고 물그릇을 씻어다 바쳐야 하는 운명이지만 녀석들의 따뜻한 뱃살에 얼굴을 파묻는 순간 그 모든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내 고양이를 위해 넓적한 새 물그릇이나 맛있는 습식캔 하나 사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 냥이가 물을 잘 마시게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상천외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꿀팁들이 초보 집사님들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길고양이들과 우리 냥이의 영원한 건강을 위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냥이를 키우는 다른 친구들에게 꼭 공유, 쉐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뼈 때리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냥이와 함께 물 많이 마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안녕.